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병원 응급의학과 김도영 과장입니다. 저는 김민우 과장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우쌤은 이제 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는 응급실을 지키러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에 급증하는 두 가지 응급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설에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쉬기도 쉬고 테레비도 많이 보고 특히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주제는 장염과 알레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을 앞두고 작년의 악몽이 떠올라 염려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는 대가족의 맏며느리입니다. 작년 설 연휴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치우고를 몇 차례 반복하다 드디어 대망의 연휴 마지막 날 시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외식으로 굴보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굴 때문이었을까요? 변기를 폭파시킬 정도로 밤새 설사를 하고 몸살까지 났습니다. 제 몸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굴은 입에도 안 댄 유치원생 아들은 극심한 구토로 탈수까지 와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대체 왜 겨울에도 장염에 걸리는 걸까요? 작년 설에 굴을 먹고 온 가족이 고생했다는 사연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유행 중인 장염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중독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겨울에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력도 엄청 높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연자분은 굴을 먼저 먹고 굴을 먹지 않은 아이까지도 장염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더 잘 보존이 되는 바이러스가 어패류나 지하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식이 되고 사람 대 사람 감염이 될 때는 분비물이나 분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는데 아마 처음 먹은 가족들이 증상을 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더 잘 감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또 워낙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 접촉이 더 많아져서 겨울에 그 전염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사연자분처럼 어머니는 설사, 아들은 구토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 보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증상과 발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구토, 구역, 설사, 발열,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증 탈수가 오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장염 시 탈수 방지 팁이 있을까요? 구토를 하더라도 그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탈수를 예방한다고 과일 주스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보다는 전해질 보충에 효과적인 보리차나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게 탈수 예방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다만 이온 음료를 너무 다량으로 마시게 되면 오히려 당 섭취가 과다해져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수, 물과 반마씩 이렇게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설사가 심하니까 일반 약국에서 지사제를 복용해서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설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사를 한다고 해서 지사제를 먹는 게 꼭 치료한 필요는 아니거든요. 지사제 복용 여부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으로 바로 방문하셔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설 명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로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하는 게 더욱더 좋겠죠.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으로는 어패류 해산물들은 85도 이상에서 1본 이상 가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섭취를 하시고 조리도구는 식자재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는 거,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설에 겸사겸사 먼 친척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입 심심할 때 드시라고 선물로 정통 강정 세트를 샀어요.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가 강정에 조금 들어가 있는 땅콩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어르신이 땅콩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한 게 아니면 다른 선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과자에 조금 붙어있는 땅콩 쪼가리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납득이 안 가서요. 제 여자친구 말이 사실인가요?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말은 듣는 게 진리죠.
땅콩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도영 과장님은 응급실에 있으면서 어떤 음식 알레르기 환자를 보셨나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보통 흔하게 저희가 가장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 밀가루나 견과류, 달걀, 우유, 또 털 있는 과일들, 복숭아 같은 이런 과일들도 흔하고요. 그런데 알레르기라고 하면 흔하게 알기로는 두드러기 나고 가렵고 이런 가벼운 증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알레르기가 피부 병변이나 가려움증 그것만으로 이제 그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전신 반응으로 해서 눈이나 얼굴, 입술이 붓는 혈관 부종, 인후두 점막 부종 등이 이제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이제 숨쉬기가 힘들거나 전신적으로 기운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증상까지 보이면 정말 심각해질 수가 있잖아요. 호흡곤란 혹은 저혈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섭취 후에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목이 쪼이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은 바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그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새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세요.